8월 6일 생생주식입니다. 저는 앞선 방송에서요, 위로는 3200포인트, 아래로는 3141포인트를 각각 체크의 기준점으로 제시를 했었죠. 어제 오늘 보면은 위쪽으로의 체크의 기준점이었던 3200포인트에 막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막히고는 있지만은 어제 오늘 보면은 시가 위 양선에서 매물 공방 중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로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 음봉이 출현된 이후에 현재까지로는 빠른 회복 시도에는 일단 성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3200포인트에 막히고는 있지만은 음봉이나 또는 이렇게 고점으로 저항되면서 대밀리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시가 위 양선에서 계속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장이 시작하면서 아래로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있었죠. 이때 제가 빠질 때 오늘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는 3179포인트를 오늘의 기준점으로 제시를 했었죠. 자, 거기를 지지하면서 일단 오늘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갔었고요. 결국에는 보합 위 플러스에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뭐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합 위로 마감되면서 초반의 낙폭을 모두 다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오늘은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오늘 빠졌죠. 1.57%,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9%가 빠졌어요. 이러한 시가총액 1, 2위 대형주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플러스에서 그래도 보합 위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오늘 매물 공방 하에서도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국내 지수, 자,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자, 미국 증시를 보면은 미국 증시는 일단 고용지표에서 이번에 좀 쇼크가 나왔죠.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지수가 이렇게 빠졌었어요. 근데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또 무슨 심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또 대반등을 했죠. 그러다가 어제는 또 간밤에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경기가 부진한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안 좋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경기가 좀 부진해지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물가는 또 올라가는. 경기가 부진한데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 또 나오면서 약간 눌렸죠. 지금 미국 증시도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일단 물가 인상은 유력하죠. 유력하다고 봐야 되겠죠. 물가 인상이 유력하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도 인하해 라고 하고 있어요. 둘이 이렇게 갈등을 좀 겪고 있는데,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좀 과도한 반응이다 라고 보더라도 트럼프 관세 후유증은 분명히 특히 물가나 이런 부분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미국 증시가 이제 후속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빠져내려간다 라고 저도 미국 증시는 이렇게 빠진다고 해도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패턴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만 좀 염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이 종목이 간밤에 갭으로 올랐어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이 종목은요, 제가 이미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에 미국 주식 보시는 분들, 자, 엔비디아 후속 향후의 주도 시세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다, 이 종목을 중점적으로 매매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6월 16일입니다. 그 뒤에 이 종목이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가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뭐 이 상승 쪽에서는 이제 뭐 절반 이상은 좀 챙기면서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좀 일단 주도 시세로 미국 증시에서는 움직임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수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수정안과 증시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대주주 기준 50억 원,
그러니까 원위치 되는 거죠. 원래대로 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25%. 기존에 기대했던 세율이죠. 자, 이렇게 간다. 50억 원 25%. 이러면은 증시는 최고의 긍정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지수는 확 올라가겠죠.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대주주 기준 50억 원은 좋은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그냥 35%로 이번에 초안으로 그냥 유지한다 라고 하면은 긍정이 돼 약간 중립, 긍정 중립. 그러니까 하나는 좋은데 하나가 이제 불만족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제 불만이 있는 긍정 중립, 이러한 반응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대주주 기준 30억 원, 그리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5%. 자, 이 정도로 수정을 한다. 그럼 이건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과연 수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여당 쪽에서 조만간 이 수정안 관련해서 언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이제 논의를 아마 내부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논의 내용을 가지고 조만간 여당 내에서 이제 발표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려고 한다 라고 일단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서 또 반응을 보려고 하겠죠. 그 안이 셋 중에서 뭘로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거기에 따른 증시의 반응,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상으로는 3200포인트,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3141포인트, 이 기준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확인 유지하면서 체크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보면은 어떤 형태예요? 위로 올라가면 윗꼬리, 아래로 내려오면 밑꼬리, 전형적인 박스권 등락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전형적인 박스권 등락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SK 하이닉스는 제가 이 기준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자, 여기를 지지하느냐, 하향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향하면 60일 이평선하고 이격 수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향 후 반등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향 후 반등했을 때는 하향 후 반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를 회복했다고 해서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서야만 된다 라고 했죠. 그걸 못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못 만들고 되밀린 거죠. 그래서 다시 매물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만드는 거죠. 이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런 부분. 그리고 증권주를 놓고 보면은, 증권주는 이번 조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지점은 61선 부근이었어요. 61선 전후. 여기가 이번 증권주가 체크할 수 있는 지지 체크점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증권주들 보면은 61선 전후까지 주가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지권을 확인하고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원바닥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쌍바닥을 주는 게 더 필요한데, 이 쌍바닥의 개념이 나타날 때 6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쌍바닥을 만들면 좋아요. 이게 가장 좋은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60일 이평선을 다시 깨버린다. 다시 깨고 내려간다고 해서 뭐 증권주 시세가 끝났다 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새로운 지지 저점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원바닥 후 대반등에서 반등해서 다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60일 이평선을 역시 지지하면서 대반등할 경우에는 증권주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뭐 증권주가 살아난다는 건 지수가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죠. 만약에 60일 이평선을 깬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시간을 추가로 소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증권주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전력설비 쪽이 아직 계속 살아있어요.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전력설비 쪽이 아직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효성 같은 종목은 지금 황제주예요. 그죠? 100만원, 죄송합니다. 효성이 아니죠. 효성중공업이죠. 제가 지금 잘못 떴네요. 네,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이 이제 황제주죠. 제가 왜 종목을 적어놨죠? 효성중공업이 지금 127만 8천원. 전력설비 쪽에서 지금 황제주로 지금 등극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은 어제 다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했다라는 거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소리예요. 역사적 신고점 경신은 아래쪽으로 어떤 훼손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흐름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세밀하게 우리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7월 9일에 일단 3분의 1 우선 매수가 들어갔죠. 7월 9일에 우선 매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7월 18일에 나머지 마지막 남아있던 3분의 1 매수를 추가하면서 매수가 완료돼 있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구간에서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보유를 했었죠. 보유를 했는데 일단 오르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제시를 했었죠. 어떤 제시를 했었냐면은 바로 30만 3천원 하향이 없으면 다 32만 4,500원 돌파의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게 어제 나타났던 거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제가 다 예고 드리면서 들어갔고요. 일단 이 종목은 끝난 게 아닙니다. 갈 자리가 오히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접근했던 종목이에요. 자, 접근하는 거 보면 올라갈 때 쫓아서 매수 안 하죠. 그죠? 이런 중요한 변곡에서 물량 모으는 게 보이죠. 어쨌든 이런 종목이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했고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도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면 전력설비 쪽이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쪽에서 놓고 보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어제 다시 고점을 경신했죠. 그러니까 조정 눌림을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거쳤다가 다시 고점을 높이는 흐름 시도가 있었죠. 그리고 한화엔진 같은 종목은 어떻게 됐어요? 한화엔진 같은 종목은 역사적 신고점을 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여줬죠. 그리고 한화오션도 마찬가지예요. 한화오션도 지금 보시면은 다시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쭉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런 한화오션이나 한화엔진이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놓고 볼 때 여전히 조선주들은 아직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자, 이 종목도 우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화오션도요,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거 언제 들어갔냐면은 7월 10일 날 들어간 거예요. 다 이거,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한화오션도 그렇고, 이거 다 공식 매매 종목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7월 10일 날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그죠? 7월 10일. 7월 12일이면은 어디예요? 7월 12일이면은, 요 날이네요. 그죠? 요 날. 여기죠.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쭉 올라갔지만, 이게 올라갈 때 쫓아서 막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기 전에, 맥점에서, 선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한화오션 같은 종목을 보면은 지금 추세를 보세요. 추세를 보면은 5월 이평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이격이 좀 발생돼 있습니다. 추세로 이격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를 조금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패턴 자체는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를 보면은 화장품 관련주는 이런 부분이 있대요. 일단 한국에 이제 15%의 트럼프 관세가 매겨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한국의 이 그 K-뷰티 화장품 제품들의 가격이 인상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상되기 전에 미리 사놓자라고 하는 이런 사재기 수요가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일단 실적 개선에 또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 다시 또 대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코스맥스나 에이블 CNC 이런 종목들이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여전히 선별적으로 일단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어려운 2차전지, 그죠? 2차전지 쪽, 이쪽인데, 어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호실적을 내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또 급반등을 했었어요. 급반등을 했었는데, 에코프로비엠.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일단 서프라이즈 했던 건 사실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90억 원 나왔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 1159% 급증했죠. 시장 컨센서스가 123억 원이었으니까 490억 원이면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죠. 아주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올라갔던 건데, 일단 ESS 에너지 저장 장치 ESS하고 전기차용 양극재 출하가 이제 증가돼서 이렇게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쪽은 뭐가 있냐면 본업, 그러니까 주업이죠. 주업이 뭐죠? 주업 EV 전기차예요. 전기차. 근데 이 전기차 쪽의 수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여전히 전기차의 회복 속도가 여전히 좀 부진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종료가 돼요. 3분기부터 이제 종료가 되면서 수요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배터리 업체들은 두 가지에서 대안을 찾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쪽이고요. ESS 쪽 이쪽이 또 시장이 또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 저가용 EV 쪽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일단 저가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에서 일단 대안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쪽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돼서 이렇게 살아나려면 이 주업 이쪽에서 좀 살아나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ESS하고 저가용 EV 쪽에서 좀 선방하는 그런 종목들로 좀 선별해서 지금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일단 매매하시느라고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